저는 지난 20년 정도 이 서울 건국대학교 병원에 신경과에 근무를 했는데요. 저는 전공이 신경학이고 주로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이 병원에 있는 동안에 병원장, 의료원장, 그리고 대학의 의무부총장을 역임했고요. 지금은 자문교수로서 치매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실전편과는 달리 이제 예방편은 아직 인지 기능이 많이 저하되지 않은 분들을 위한 책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림 맞추기가 조금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각 수도 많고, 그다음에 조각의 크기도 작고 좀 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 그만큼 두뇌와 손의 그 협조 작용이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아주 단순한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렵고 정교한 그림을 맞추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뇌 활동과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경험하는 것들인데요. 이제 처음에는 익숙히 알던 그 TV 탤런트나 배우 혹은 가수들 보면 저 사람이 누군가는 알겠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서 머뭇머뭇거리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의학용어로는 명칭 실어증이라고 그래요. 이제 사람 이름이 잘 생각이 나지 않거나 늘상 쓰는 물건 이름도 쓰는 용도를 하는데 이제 그 물건 이름을 잘 대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명칭 실어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모든 치매의 아주 초기 단계 혹은 이제 그 정상인들도 흔히 사용하지 않거나 자주 만나지 못하는 친구들 얼굴을 보면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이제 처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이제 그 방향 감각이 조금씩 서툴러져요. 그래서 늘상 다니던 길인데도 낯설어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갈 버스를 타야 되는데 방향 정반대로 집에서 오는 버스를 타게 되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반대로 갈 수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이제 흔히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복잡한 길, 예를 들자면 지하철에서 출구를 잘못 찾는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한두 번씩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더 진행된 단계고요. 이제 2단계가 조금 더 지나면 치매 환자로서 다른 사람 눈에도 이제 띄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상행동들이 이제 이런 때는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쉽게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 좀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한다든지 하는 것들도 있고요. 또는 심지어는 이제 헛것을 보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이런 망상 증상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증상들로는 이제 환자가 아끼는 물건을 늘상 두는 장소가 아닌 아무 데나 두었다가 이제 생각이 나지 않으면 찾다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주위에 누가 있으면 누가 내 물건에 손을 댔거나 하는 도둑망상이 심하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이고요. 또 한 가지는 조금 아이러니컬하기도 한데 이제 노인들임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외출했다가 돌아올 시간이 됐는데 아직 안 돌아오셨다든지, 아니면 평소에 잘 입지 않던 옷을 배우자가 입게 되면 혹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러 간 게 아닌가, 이렇게 배우자의 분류를 의심하는 그런 부정망상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름 대기, 명칭 실어증이 있다가 두 번째는 길을 잘 못 찾는 이런 방향 감각을 잃다가 세 번째 가서 이제 드디어는 이런 도둑망상이나 이런 부정망상과 같은 그런 이상행동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글쎄, 그 치매에 걸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럼 참 좋겠는데 사실은 아직은 우리가 그 치매의 원인을 정확하게 100% 다 파악을 하지 못한 상태이고, 따라서 이제 치매를 완치하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매 또는 진행을 억제하는 약들도 아직은 개발이 요원하고요. 물론 이제 한두 가지 약이 이제 작년 가을에 등장하면서 이제 희망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 그것도 아주 치매의 초기에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경도인지 장애 그 상태에서 사용하여야지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치매를 완전히 극복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는 예방책이 제일이겠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치매를 걸리지 않고 100세까지 장수하는 노인들의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이분들은 이제 혈관 위험인자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그 나이까지 이제 신체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사에 적극적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해소하는 방법 이런 것도 잘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히 일본 오키나와의 100세 이상 사는 노인들이 가장 그 주목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일본 사람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소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들은 특히 오키나와에서는 하라 하치부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배가 80%만 부르면 숟가락을 놔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배고픔을 느끼지 않을 때까지 이렇게 꽉 찰 때까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적당량 섭취했으면 더 이상 약간 배고픔을 느끼더라도 숟가락을 놓고 이제 지내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과학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요즘에 보면은 그 칼로리 제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노화도 방지하고 치매를 막는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키나와 노인들은 벌써 경험적으로 아주 이전부터는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가 어느 한 가지만 열심히 잘 한다고 해가지고 그 병을 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뇌 활동도 많이 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적당한 영양 섭취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뇌에만 딱히 좋은 그런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신체가 건강하면 뇌는 따라서 자연적으로 건강해지는 거니까 일반적인 신체 건강을 위한 그런 어떤 예방법 이런 것들이 건강 증진법 이런 것들이 치매를 막는 데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모든 연령대에서 그 치매를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것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그 인구약정부에서 밝혀지는 것들인데요. 예를 들자면 어려서부터 이제 그 치매 예방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무슨 말인가 하니 청소년기에는 충분히 교육을 받아가지고 뇌가 활성을 최대화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열심히 받고 공부를 하게 되면 뇌가 최대한 발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중년기에 이르면 각종 혈관 위험지들 예를 들면 당뇨나 비만이나 고지혈증이나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당뇨나 고지혈이나 고혈압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이것이 10년 혹은 20년 뒤에 심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뇌혈관 질환, 심지어는 이게 치매까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을 것은 중년기 우울증인데요. 그래서 이제 중년기의 우울증을 완벽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이거 자체가 20년, 30년 후에는 틀림없이 치매로 발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만성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스테로이드라는 것이 과분비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주로 기억 중추인 해마를 굉장히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성적으로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게 되면 기억 중추가 작아져서 중국에 가서는 치매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것들, 예를 들자면 과도한 음주라든지 흡연, 이렇게 몸과 뇌에 좋지 않은 것은 무조건 빨리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셔서 노인에서도 주의할 것이 있는데, 물론 이제 영양 관리도 잘 해야 되겠지만, 그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과의 연계 관계, 그러니까 이웃 사람들과 연락망을 잘 취해가지고 사회적으로 혼자 소위 젊은 친구들이 얘기하는 왕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여유롭게 잘 어울려 사는 생활, 그것이 이제 내 뇌를 자극하는 데 도움적이고,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청소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따라서 각각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어떤 특정 시기에만 치매를 예방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노년기에 이를 때까지 지속적으로 치매를 막기 위한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드물게, 특히 이제 알츠하이머 병의 경우에 약 2 내지 3%가 유전자 변형, 그러니까 돌연변이에 의해 가지고 유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런 돌연변이 유전자를 가지면 거의 100% 알츠하이머 병이 발생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산발형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유전성이 아니고, 다만 이제 어떤 가족력, 예를 들자면 직계 가족, 부모나 형제한테 치매가 있다. 그러면 내가 치매가 될 위험성은 약 40%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런 유전성을 물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유전적 위험인자보다는 환경적 위험인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나쁜 유전적인 그런 수요를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나 평생 내 두뇌를 좋은 방향으로 갖고 나가느냐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얼마든지 그런 나쁜 유전 소인을 좋은 쪽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후성 유전학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예를 들자면 일란성 쌍둥이 같은 경우는 100% 유전자가 같은 사람들인데 둘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면 한 사람은 박사 대학 교수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은 치매 환자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평생 자기가 뇌를 관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는 천양지차로 벌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전성이 의심이 될다 할지라도 그만큼 더 내가 유전적 위험성이 있으면 훨씬 더 열심히 뇌를 보호하고 그다음에 그 건강을 유지하는 그러한 노력을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치매 환자분들이나 치매 환자의 가족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다면? 그래서 이제 치매가 이제 사실은 근세에 들어서 갑자기 나타난 질환이 아니고요. 예전에도 있었어요. 우리 선조들도 치매를 앓은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노망이니 뭐 이렇게 나쁜 말로 표현을 했는데, 그러면 최근에 왜 이렇게 치매 환자가 많이 늘어날까? 이것은 치매 환자가 물론 절대 환자 수가 늘어나게 됐겠거든요. 그거보다는 인간의 수명이 충분히 지금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최근의 경우를 보면은 거의 2.5년 혹은 3년에 1년씩 수명이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도 계속 수명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결국은 수명이 늘어난 만큼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연령 관련 질환들, 나이 먹어가면서 따라서 생기는 질환들, 그때 많이 생겼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치매가 되겠죠. 물론 이제 지금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85세에 이르면 46%, 거의 2분 중 1분은 치매 환자입니다. 그것은 이제 내가 나이 먹으면 치매 걸리겠구나 이렇게 지레 겁먹을 것이 아니라 나머지 절반들은 치매 안 걸린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치매 환자가 아니라 치매에 걸리지 않는 건강한 노인으로 살아갈까,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치매
예방법이랄까 이런 것, 두뇌 활성화 방법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평생 꾸준히 실천을 하게 되면 내가 그 치매가 아닌 절반 쪽에 속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치매는 우리가 겁먹을 병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노력으로서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